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교육 이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 다 영상 찍어서 이제 진단평가 분석한 내용까지는 내일 영상으로 내보내 드릴 거고요.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하고 예, 진단평가 응시했던 친구들한테 발송할 거니까 중간에 개인 자료가 좀 많기 때문에 이게 진단평가를 공개하는 건 학원차에서 살짝 공개되는 게 조금 문제되는 게 그럼 출제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진 찍을 수 있는 부분은 꼭 말씀드릴 테니까 예 고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하고 영상으로 보는 거는 괜찮은데 왜냐면 수학 문제가 이 숫자가 노출되면 이게 뭐냐면 이 중3 시기에 꼭 체크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대체할 만한 문제가 꼭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미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미분의 정의는 가장 좋은 문제가 94년 첫 수능 문제예요. 그게 그때 들어갔던 대학 교수들이 미분 그전까지 미분 정의를 물어봤던 문제가 학력고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심혈 기울여서 만들었었고요. 그 문제가 지금도 미분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면 애들이 예시 가지고 풀거든요. 그 상을 만족하는. 근데 그걸 이론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학 선생님 걸러낼 때 그 문제를 물어봐요. "이 문제 풀어봐."라고 하게 되면 제대로 안 배운 친구들은 예시 가지고 풀어줘요. 근데 제대로 배운 친구들은 미분의 정의가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기 아버님도 계시지만 과거의 미분은 그냥 계산해서 미분계수가 얼마다 이게 과거의 수능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정의를 묻는 문제도 맞는 거예요. 미분 정의가 뭔데? 극대극소의 정의가 뭔데? 그러니까 수능의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지금 이 시기에 중3 친구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들은 한 4-5 꼭지 한번 좀 어제 새벽까지 좀 보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는 공개 못 해도 한번 영상은 아이한테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후반부에는 이제 문자 나온 것처럼 전자사는 일단 한 번에 다 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선생님들한테도 15분 부탁했었는데요. 예. 지금 뭐 벌써 3 시간 넘어서 일단 외대하고 하나 준비했고요. 다음 2월 초에 제가 겨울방학 특강 끝나고 나머지 전자사하고 일반고 얘기 또 한번 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진단평가는 유형 2하고 유형 4를 진행했었고요. 유형 1은 나중에 1% 반이라서 미적분 2까지 보는 과정이고요. 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이제 유형 2를 분석해 주면 유형 4를 본 친구들이 앞으로 대수나 미적분 공부할 때 이런 걸 신경 쓰면 되겠구나. 그런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유형 2만 제가 분석해 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이 세 반들은 예, 공수원, 공수 시작반들은 진단평가 없이 가는 반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볼 텐데요. 요거는 사진을 찍어 가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안 보이거든요. 너무 작아서. 네. 아시겠지만 저는 찍으시면 안 돼요. 예. 예. 음. 음. 자, 일단 문자로 나간 거랑 좀 다르게 문자에도 보시면 대단원, 중단원 있었는데 왜 찍으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여기에 작게 출처를 제가 적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진단 평가를 하면서 일부 부모님 상담을 해 드렸었지만 자, 고등에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거냐면 수능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등급제가 되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최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아까 영어 쌤도 최저를 되게 강조했었는데 정말 이번에 영어 때문에 최저 못 맞추는 되게 많아요. 전교 1 등은 서울대 이대를 갔는데 2 등은 최저를 못 맞춰 가지고 저 이상한 데 가고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 내신 싸움이 격화가 되면 최저를 맞추는 게 점점 힘든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은 3 학년 1 학기 내신을 하는 비율이 지금 9등급제보다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3 학년 1 학기만 가도 내신을 놓는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3 학년 됐을 때는 내신을 계속 챙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 대해서 아까 박정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어를 준비했던 이유도 똑같은 거고요. 왜냐면 어쨌든 중3 강사 수능 강사가 중3을 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박정영은 어쨌든 강남 상부는 아니지만 본인이 수능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어차피 서울대 후배니까 너 이것 좀 해 줘."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수능 수업을 하고 있는 애가 중3 수업을 하면 그 내용에 수능이 들어가는 거고요. 수능을 안 한 애가 그걸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신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 영어에서 수능 영어나 내신 영어 차이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럼 제가 뭐 한 거냐면 이 아이들이 분명히 정석을 공부했겠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집 뭐 세니든 일품이든 이런 거 공부했을 텐데 그럼 이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뭘 공부해야 되냐면 그쵸. 기출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기출이라는 건 수능 평가 교육청인데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싸움이 격화되면 고등학교들은 뭐 할 거냐면 내신을 대비시키면서 수능 체제를 맞추려면 고등학교 내신에서 해줄 게 뭐겠어요. 아, 이미 출제가 됐던 수능 평가 교육청 기출 문제를 아이들이 잘 풀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구에 있는 남고 샌들은요 기출을 크게 건들지 않아요 학교에서. 왜? 이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중동구에 들어온 우리 애들은 분명히 기출을 다 풀었을 거야 웬만큼. 그러니까 중동이나 휘문이나 단대나 이런 학교들은 어느 정도까지만 기출을 건들지 더 이상 건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송파 가서 보인 배제 가잖아요. 그러면 송파는 대치보다 선행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부교재들은 다 기출에 미는 거예요. 왜? 우리 학교들 기출 다 공부하게끔. 그러니까 강남구만 벗어나도 서초 송파 가도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출문제집을 부교재 채택한 이유는 뭐겠어요? 내신을 하면서 수능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문제, 교육청 기출문제 다 풀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애들이 뭐 할 수 있겠어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은 기출문제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 12월 초에 이제 모임을 다니면서 똑같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출제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이제 출제할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왜? 소재 고갈인 거예요. 그러니까 냈던 거 또 내고 지저분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도 왜 지저분해졌냐? 똑같은 거예요. 낼 게 없으니까. 피하다 보니까 점점 문제는 뭐예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한참 됐죠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평가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반복 출제할 수 있다. 전에 수학은 항상 뭔가 새로운 게 나왔었어요. 요즘 새로운 게 나오는 건 대수밖에 없습니다. 미적분어는 그냥 재미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전에는 수능 날 가장 큰 재미가 뭐냐면 수능 문제 푸는 게 전 재미였어요. 전공이 수학이니까 수학 문제 풀면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풀어요. 왜? 어차피 그 문제 그대로 거니까. 왜? 새로운 느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받고 다 보이니까 굳이 내가 수능 날 4시간을 들여서 그냥 좀 나쁘게 하면 잠자게 더 파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나왔던 밥이 그 밥의 그 나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출 문제를 잘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단 평가에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얘들이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과연 기출 문제에 얼마큼 적용할 수 있느냐. 당연히 근데 1학년은 대부분 다 뭐겠어요? 교육청이 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1학년 수능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유일하게 경우의 수만 수능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경우의 수는 수능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전체 15개 중에 셋, 11개가 교육청 기출입니다. 근데 애들 잘 풀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배운 거를 어느 정도 했었고, 그러니까 공수원을 아이가 못 풀었으면 뭘 못 푼 거예요? 오래돼서. 그죠? 그러니까 공수원을 아이가 못 봤다고 너무 타박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한 20개 이상 맞았다고 하면 정말 잔존경이 좋은 거고요. 그게 15개 미만이면 잔존경을 되살려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수원, 공수 전범을 다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단원들. 도형의 방정식, 함수, 그다음에 1학기 단원에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중점 단원들 아이가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뭘 할 거냐? 그쵸? 예, 고1 기출을 풀면 돼요. 고1 기출은 크게 두 가지 문제집이 있는데요. 올림포스라는 시리즈가 있고, 그다음에 뭐 자이스토리 마더턴 같은 시리즈가 있는데요. 두 개 차이점은 뭐냐면 올림포스는 EBS 베이스이기 때문에 고등 과정에서 EBS 책들의 장점 뭐냐면 얇아요. 그러니까 금방 성취 풀 수가 있어요. 단점 뭐겠어요? 상위과의 입장에서 너무 양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사를 준비한다. 우리 아이가. 그럼 이거 가지고 양이 작은 거예요. 왜? 이따도 나오겠지만 외대국어는 한 번 시험에 교육청 기출문제가 300개 정도 나와요. 중간고사 한 범위. 근데 이 책은 다 해도 300-4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자사를 갈 거면 더 많이 풀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일반고를 가는데 우리 아이가 대수 비적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럼 가볍게 훑기는 올림포스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남고라든지 이런 걸 갈 친구들은 예,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처럼 양이 좀 많은 그런 것들을 풀면서 예, 전반적으로 하시면 예, 고1 과정 훨씬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꼭 메인에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혼자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짜투리 시간에 풀리시면 돼요. 근데 혼자 못하면 예, 주말 같은데 문풀서 같은 거 보내서 리마인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제 커리어에도 주말에 공수 클린 집어넣는 게 뭐냐면 리마인드 하자 이거예요. 꾸준하게 20문제씩만 꾸준히 풀어도 리마인드가 돼요. 그리고 그런 시간마저 푸는 연습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5등급제 시험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전달할 게 타임 어택이 되게 중요한데 9등급제의 타임 어택과 5등급제의 타임 어택은 달라야 돼요.
자, 5등급제의 타임 어택에서 저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9등급제는 다 맞아야죠. 여고금을 하면. 근데 5등급제는 일컷이 더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지만 안 푸는 것도 능력인 거예요. 왜요? 푸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고1 기출을 풀면서 꼭 체크할 게 뭐냐면 네가 풀 수 있지만 50분 동안 내가 풀 때 보통 50분에 20개 이상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한 문제에 최대 몇 분이겠어요, 어머님들? 3분 정도일 거예요. 3분은 넘어갈 것 같으면 풀 수 있어도 안 푸는 게 나은 거예요. 5등급제에서는. 그러니까 9등급제랑 다른 거예요. 1등급, 2등급 관계가 되게 넓기 때문에 내가 5등급제에서 살아나려고 하게 되면 타임어택 능력 중에 하나도 내가 풀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넘어가는 연습도 꼭 하라고 아이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5등급제에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대수를 가게 되면 대수는 처음에 1번 문제 빼놓고는요. 다 수능 평가원 교육청인데요. 수능을 제가 몇 문제 넣냐면 둘, 셋, 넷, 5개 넣고요. 그다음에 평가원 문제도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평가원도 하나, 둘, 3개 넣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청까지 하면 예, 총 14문항이 다 기출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가 배웠던 개념을 이 대수를 잘 못 봤다. 한 50점 미만이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거의 풀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특히 대수가 문제가 되는 게 오늘 브로셔 받은 데도 오답률 나와 있지만 최근 5개년 동안 가장 많이 어려워진 단원이 대수예요. 그래서 대수에서 그래서 몇 분 상담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특히 실력 정석. 네, 저는 사심이 없습니다. 예, 전에 어떤 자리에서 정석을 막 이렇게 좀 깔았더니 원장님 책 그래서 전 제 책도 제 학원에서 쓰게 하지 않습니다. 예, 단과 학원이기 때문에 각자 가장 좋은 책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석 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대수 공부시킬 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최근 5개년 동안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제가 비유를 드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제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모은 삼각함수 문제하고요. 최근 21년부터 25년까지 모은 삼각함수 문제 총량을 비교하면 얘가 더 많아요. 20년 동안 보면서 이 삼각함수 문제 정말 괜찮은데? 그럼 문제가 좋으면 따로 빼놓겠죠. 수학생이니까. 최근 5년이 훨씬 더 많다고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 기출이 되게 중요한데 실력 정석 언제 썼냐? 2018, 2019예요. 그러니까 최근 기출이 막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책이래요. 기본서 중에. 문제집 중에. 그러니까 실력 정석 2번 풀었는데 엄마 대수 삼각함수하고 술 되게 어려운데 왜? 최근 기출을 안 풀어서 그래요. 그래서 정석 위주로만 대수를 아이가 푼 친구가 있으면 최근 기출은 꼭 풀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하면 저건 당연히 할 거고 제 반이 못 들어온다고 치면 자이스토리나 마더톤 같은 거 사서 풀리시면 돼요. 근데 커리가 나는 근데 우리 아이가 뭐 미적원이나 미적2를 나가고 있고 다른 커리 나가는데 대수 복습 시기는 좀 애매하면 야 대학생 애들 해서 해도 돼요. 왜? 수능 본 아이들은 대수 감각이 있어요. 최근에 수능 본 애들은. 그렇죠? 그런 애들 해가지고 그냥 최근 5개년 기출만 같이 풀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고등부 학원에 들어와서 그 수업 때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몇 번 푸는 거예요? 2번 푸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뭐 클리닉 때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숙제를 내주고 아이가 못 풀면 클리닉 와서 질문하라고 그래요. 왜? 앞으로 수업할 문제지만 그걸 조교나 부강사 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오답을 한번 해결하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저랑 또 해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 몇 번 푸는 거예요? 2번 푸는 거예요. 학습에서 중요한 건 얘가 못 풀 만한 걸 2번 반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외도 목적성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 파트는 아이가 점수 있다 또 분석하겠지만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심각한 게 미적원인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미적원은 고등에서 되게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 미적분 오늘 아이가 2번 정도 봤잖아요. 고등부 들어가서도 3번 이상 봐야지 수능 가서 명함을 내밀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나마 대수는 최근 기출이 들어가 있어요. 끝에 한 2개 정도. 여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미적분은 3개 중에 평균이 제일 낮았을 텐데 최근 기출은 없어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최근 기출을 넣으면요 평균이 이렇게 안 나오고 더 떨어져요. 그만큼 이 미적분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건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죄송하지만 눈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상태 데이터가 나가면 좀 문제가 돼서 일단 수능처럼 만들진 않아요.
수능은 오답률을 우상향해요, 제가. 당연히 하겠죠. 모의고사를 만들 때는. 예, 그래서 수능은 맨 끝에 걸 안 풀면 돼요. 왜? 맨 끝에 문제 어렵기 때문에. 근데 내신은 랜덤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 어디가 어려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원 초창기에 제가 첫 내신 했을 때 숙명 녀석이 치대를 갔는데 걔는 충분히 서울대를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걔가 의대에서 치대로 깎인 이유가 뭐였었냐면 2번 문제를 틀렸어요. 2번 풀다가 얘가 멘탈이 깨져가지고 그 시험 하나를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내신은 진짜 선생님들 맘인 거예요. 숙명 2번 문제 하나 되게 어려웠을 때 있었고요. 휘문 5번 하나가 개 어려웠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오답률 분포 보시면 막 들쭉날쭉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당황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하나씩 보시면 이제 평균 같은 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노란색 보시면 대수 1번이 많이 틀렸어요. 근데 이건 이제 또 문제 보여줄 텐데 이런 거예요. 보기 중에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제일 취약한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 오답할 때 보면 애들이 이제 오답도 요령인데 이제 오답할 때 제가 제일 많이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제 아이들한테 7번 있으면 사선을 그어요. 그러고 나서 풀이 보고 이해했으면 세모, 풀이 보고 이해 못했으면 X표. 우리 애들은 맨날 별표 쳐요. 그거 안 좋은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3부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오답 노트 만드신 분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 오답 노트 못 만들어요. 내가 그래서 설명회 때마다 항상 만드시는 게 무조건 이제 고등부 준비할 때부터는 책을 2개씩 사라고. 특히 수능 교과들은 무조건 아이가 책을 사잖아요. 무조건 2개씩 사세요. 한 권 풀리고요. 두 번째 책에다가 그 주에 공부한 거 틀렸던 거 다 표시하라고 하세요. 한 번 볼지 2번 볼지. 2달만 지나도요. 이걸 내가 풀었나? 풀이 보고 했나? 질문했나? 헷갈려요. 어머니도 한 달만 지나도 헷갈리는데 애도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 많은 학습 내용이 머리에 쏟아져 내려오면 일주일 전에 한 내용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풀고 바로바로 표시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오답하는 것도 오답 노트를 어차피 못 만들 거면 책을 2권 사서 표시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답률들을 볼게요. 실제로 문항 들어가서. 자, 요거는 영상이 다 나갈 거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문항 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중간중간에 수학 수업을 좀 할게요. 어머님들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예. 자, 10번이고요. 공통수학 10번인데 정답률이 33%예요. 되게 낮은 편이죠. 근데 이걸 애들이 왜 틀리냐면, 자, 자, 학생들 있다고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얘에다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쌤 A가 0이 아닌데요. 근데 만약에 방정식이라고 써 있으면 학생들 어떻게 푸냐면 A가 0일 때랑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어요. 즉 뭐냐면 고등에서 수학을 하려면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각 단어에 정의 들어갈 때 제한 조건이 붙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 제한 조건을 유심히 안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걸 안 봤었는데 지금은 그 제한 조건이 되게 센 거예요. 그럼 뭐냐? 자, 여기 있는 게 분수함수인데요. 분수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자, 분수함수가 정의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대답을 거의 다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린 거예요. 예, 단대부고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단대부고에서 변별 문제였습니다. 왜? 애들이 정의를 모르니까. 사립학교도 이런 개념 문제를 잘 내요. 왜? 이건 사립학교 문제가 아니라 이걸 낸 사람 누구겠어요? 전공자예요. 그래서 기본서가 이런 거예요. 지금 성문 종합 영어는 거의 그쵸? 없죠? 그러면 정석은 그대로 살아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학은 여전히 기본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 마치고 집에 가서 정석 다시 봐 이런 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뭘 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수함수가 뭔지 분수함수가 뭔지. 그러면 이걸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거예요. 분수함수가 되려면 약분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분수가 되기 때문에 분모에 문자가 있어야 되니까 A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서 약분이 되려면 비율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약분이 안 되려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분수함수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면서 자기가 지금 저처럼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수함수가 있으면 지수함수의 조건이 뭐니 그러면 지수함수요? 2x3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지수함수에서 이 a의 조건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어줍가는 정의,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이제 부모님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약분 될 수 있잖아요. 약분 넣으면 얼마예요? 2잖아요. 그죠? 그럼 애들한테 물어보죠. 이렇게 하면 여기 이거 붙여야 되지? 그러면 네라고 해요. 그다음에 제가 한 번 질문해요. 상수함수니? 라고 물으면 학생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네, 상수함수예요. 영상에서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기본서를 제대로 안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상수함수의 정의를 찾아보면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값이 일정한 거예요. 애들은 상수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y는 2만 상수함수라고 해요. 이거는 다항함수에서 상수함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상수함수인 거예요. 정의를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공수원 공수를 다 배운 상태니까 다시 이제 복습을 할 때는 이 단원 내가 유리함수 배울 거야? 그럼 유리함수 기본서 펴서 거기는 정의 한번 읽고요. 무리함수 집도 나갈 때면 무리함수 정의 한번 읽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꼭 얘기할 게 이제 다시 두 번째 배울 때는 세 번째 배울 때는 정석 펴서 또는 스매싱 펴서 그 정의본 한 번씩 읽고 수업을 가라고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그걸 읽으면서 뭔가 물음표가 있는 부분을 강사를 괴롭혀야죠. 그럼 그 아이가 수학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걸 요즘 애들이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뭐 정석이든 제가 쓴 스매싱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뭐라 할 텐데 요건 사진 찍어 가시면 좋습니다. 화면에 너무 안 보일 거니까요. 아이한테 어떻게 있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옛날 기본서와 다른 게 요즘 기본서들은 다 써 있어요. 근데 애들이 유심히 안 봐요. 왜냐면 자, 이것도 잘 보시면 메인이 어디겠어요? 개념 포인트면 책에 이게 메인이에요. 그럼 애들은 이것만 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죠. 하단부에 보면 제가 얘기한 내용이 다 써 있어요. 그럼 내신은 어디서 내겠어요? 여기서 내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아는 이게 시험 문제 나오긴 하겠지만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유심히 안 보는 이 주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꼭 읽을 때 핵심 정리만 보면 이거 아는 건데 그러지 말고요. 그거에 딸린 주석들을 잘 보라고요. 요즘 책들은 되게 친절해서 이 주석들이 다 달려 있어요. 옛날 책하고 다르게. 그래서 그것만 아이한테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 요 문제인데요. 요건 죄송하지만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건 대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딱 한 문제라서 그냥 요령만 요것만 적어 하시면 돼요. 나중에 영상 보고 아이한테만 보라고 하시면 돼요. 뭐냐면 고등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방정식, 부등식을 함수로 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없었다가 이제 한 10여 년, 15년 그 사이에 집중도 나오면서 요즘은 고등 모든 책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적분 원에도 보면 미분 파트를 배우고 나면 방정식, 부등식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수 가지고 방정식, 부등식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 논리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14번자에 넣어놨는데요. 근데 공수원에서는 이렇게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푸는 기출문제가 많지 않아요. 근데 또 나오면 확실하게 킬러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푸는 건 센도 찾아보면 있어요. 유형 제목. 그래서 아이가 14번 아예 손을 못 댔어 엄마. 그러면 이 함수를 보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공수원, 공수투, 대수, 미적분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공수원에도 있다는 생각을 못 해 애들이요. 오히려 미적분원에는 단원으로 그게 있으니까 열심히 해요. 근데 공수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것 중에 이 단원이 2학년 고2 가도 되게 어려워요. 중3 때도 어렵지만 한 2, 3년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이가 공부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럼 저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신이 이런 거예요. 아까 보였던 그 부등식 문제가 18년 3월 교육청 기출이에요. 그러면 이 동네는 학군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빨리빨리 반영해요. 18년이잖아요. 20년 단대에서 바로 또 출제 들어가고 경기 23년 내고. 그러니까 학군지 학교들은 좋은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돼요. 그래서 기출을 보면 바뀐 게 뭐냐면 쉽게 바꿀 때는 이 친구들은 뭐냐면
좀 쓰면 3분의 절대값 fx 하고 빼기 fx 돼 있고 이게 원래 기출 문제예요. 그러면 내신 문제를 낼 때 자, 경기는 학교 핀트가 교육청 기출이니까 어떻게 썼냐면 함수 살짝 바꾸고요. 요거 4로 바꾸고 이거 3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 정도면 교육청 기출 풀어봤더니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단대는 똑같아요. 단대는 빼고 단대 뭐 했더니 이거를 뭐냐면 mx 빼기 6m으로 바꿨어요. 그래봐야 m으로 묶으면 뭐 한 거예요? 숫자 하나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기 단대 정도만 돼도 내가 이걸 풀어본 경험이 있어? 충분히 푼다는 얘기인 거예요.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공수원 공수를 까먹었어. 그러면 또 블랙라벨 풀어라, 뭐 풀어라 하지 마시고요. 기출을 복습시켜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신 대비가 미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은 너 1분 풀어, 고쟁이 풀어 뭐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가 공수원 공수를 충분히 한 2번 정도 봤다. 그러면 기출 문제를 바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해주시면 나중에 훨씬 더 아이가 편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 기출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그 대수 첫 번째 1번입니다. 그래서 성적표 받았을 때 너 왜 1번 틀렸지? 예. 기성세 입장에서 1번이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낼 때 이걸 뒤에 놓지 않아요. 성질이잖아요. 그냥 1페이지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게 꼭 1번이 아니라도 시험지 1페이지 이런 성질 묻는 문제가 있으면 애들은 뭐 하겠어요? 당황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오답의 요령인데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고등에서 많이 나오는 시험지 형식이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이 세 개 중에서 옳은 걸 모두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는데요. 꼭 할 게 아이한테 기억, 니은, 디귿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참, 거짓,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세모를 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세모를 O나 X로 고치게끔 오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모의 모호함을 누구한테 학원 선생님이든 친구들하고 논의해서 확실하게 이게 X인 이유, 확실하게 O인 이유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뒤 적당한 시점에 또 봤을 때 이 세모를 확실히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습관이 안 좋아서 이걸 보면 그냥 번호 앞에 7번 돼 있으면 찍고 넘어가요. 그러면 1년 뒤에 반년 뒤에 봤을 때 여기서 뭐를 헷갈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수능 1번부터 30번까지 있잖아요.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는 얘네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수능 1, 2등급으로 한정하잖아요. 얘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능 1, 2등급 애들이 틀리는 문제인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물어보시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억 니은은 쉬워요. 누구나 풀어요. 그다음에 애들이 뭐냐면 망할 디귿이라고 해요. 그러면 3등급 이하 애들은 디귿이 참인지 거지 헷갈려요. 그럼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찍자. 50% 확률인 거예요. 걔들한테 나쁜 선택지가 아닌 거예요. 1, 2등급한테는 50%면 엄청 큰 거예요. 1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치열한 수싸움을 해요. 마지막에 수능에서 미적분원에서 기억 니은 디귿 나왔을 때 어떤 일을 썼냐면 대치동의 모 수능 강사가 기출 분석하다가 야 기억이 답일 리가 없지 않니? 근데 그 수능 문제 답이 기억이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수능 들어간 사람들도 자존심 세요. 아주 오래전 어떤 일이 있으면 대충 어느 수학 1타 강사가 지수로그에서 이거 안 나와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수업하다가 학교 선생님이 이거 하니까 선생님 어느 선생님 이거 안 나온대요 했더니 하필 그 선생님이 그의 수능 검토위원이었던 거예요. 들어가서 대치동이 모 수학 강사 이런 거 안 나온대? 아 그래? 문제 갈아엎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오답률 세 번째로 내본 거예요. 그죠? 학교 선생님도 자존심 있지.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능에 안 나오는 건 없어요. 지금까지 안 나온 것 뿐이지. 과거에 안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안 나올 거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조심할 게 저도 학원에 몸을 닦고 있지만 학원 강사는 수능 출제할 수 없어요. 저도 마지막 출제한 게 2004년이에요. 얼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지금은 다 뭐예요? 그냥 수능 문제를 분석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강사를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 출제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하려고 하게 되면 아까 기억 니은 디귿 오답하는 방법 아이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일부 넣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정석이든 스매시든 이런 기본서를 보면 이렇게 문장이 길면 안 봐요, 애들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이제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런 기억 연딕에서 안 풀려고 하게 되면 이런 개념 정리된 요약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걸 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말로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한번 읽어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눈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네, 친구가 못 풀면 일로 와봐 내가 알려줄게 하고 알려주다 보면 내가 깨닫잖아요. 가장 쉬운 학습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그걸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라도 이런 거 공부할 때 개념 부분들은 읽으면서 자기가 이걸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아이한테 네가 표 그리면서 하나하나 맥락을 설명해 봐. 막히면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도 그런 파트예요. 거듭제곱은 정인데 20년 넘게 모의고사에서 1번 아니면 2번에 나오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학원 강사들이 야 이런 거 수능에 안 나와. 그래서 평가원에서 16번짜리 됐어요. 그럼 또 거기서 애들 발목 잡혔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들을 예 쪼끔만 개선을 하면 고등 가서 훨씬 더 아이가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요거는요. 이것도 아이한테 전달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자, 3 학년 내신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자, 전자사 중요하죠. 일반고는. 자, 이번에 시험 보면 그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 나 고등생 열심히 할게." 근데 중학교 내신은?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3 학년 1 학기는 그닥이에요. 그닥이란 건 뭐냐면 단원들이 잘 보시면 다 고등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 선행하다 보면 잘해요. 그러니까 3 학년 이렇게 내신할 때는 그냥 자료만 잘 줘도 돼요. 그럼 아이가 알아서 풀어요. 다만 아이가 혼자 못할 것 같으면 학원 보내시면 되는 거고. 근데 3 학년 2 학기는 달라요. 3 학년 2 학기는 이 동네 대청, 중동, 단대부중 정도의 내신을 준비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학교 서열 만들면 좀 그렇지만 중등 내신 쉬운 학교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3 학년 2 학기 돼서 "엄마 나는 그냥" 안 돼요. 3 학년 2 학기 내신 단원은 이 동네 센 학교 내신에 맞춰 공부시키세요. 왜? 그게 다 고등 베이스예요. 자, 이 문제가 진단 평가 문제는 이게 누워져 있어요. 그거 살짝 발음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찍어 가셔도 돼요. 이건 대체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건 2번 찍으셔야 돼요. 일단 저기 찍으시고요. 이건 화면으로 보면 전혀 그림이 안 보여서. 자, 뭐라고 기억하라고요? 3 학년 2 학기 내신 챙기자예요. 잊지 마시고. 예, 우리 아이가 전자살 안 가도 그러니까 한 500에서 1000개 정도는 풀리셔야 돼요. 고등 가면 연습을 못 해요, 이거는. 자, 그럼 이게 어떤 문제냐면 자, 학생들이 든다고 생각하고 원이 있으면 지름의 양끝점과 원 위의 점을 이으면 몇 도예요? 90도예요. 어렸을 때 들은 적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도 뭐냐면 요렇게 원을 그리면 돼요. 그러면 요 AP가 지름이에요. 도형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없던 선을 긋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언제 시작이에요? 3 학년 2 학기 때. 고등에서도 얘들이 여전히 변별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거의 애들이 손을 못 댔어요. 오답률 정답 32%. 3분의 2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도형이 약한 친구들은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사소한 얘기 하나만요. 남고 여고 중에 도형 문제 어디가 더 많이 낼까요? 여고예요. 남고는 어차피 연습 안 시켜 도형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여고들은 도형 많이 내요. 당연하겠죠. 극단적으로 보시면 돼요. 음. 자, 요 그림이에요. 다 찍으신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수 13번인데요. 네, 대수 13번은 예, 수능 3점짜리예요. 자, 2024학년도 이건 찍어 가셔도 돼요. 화면에 안 보이실 것 같으면. 네. 24학년도 수능 19번 3점짜리인데요. 오답률 75%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그런 관련이 있어요. 네. 그 최근에 수능에서 그 얘기 기억나시죠? 킬러 없애라. 킬러를 없애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이제 어쨌든 수능은 변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탐이 없어지고 통사 통과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변별은 국영수 담당인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수학은 그러면 이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대수 파트가 많이 어려졌고요.
또 하나의 파트가 뭐냐면 매력적인 또는 센 3점짜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3점인데 오답률이 지금 몇 %예요? 75%예요. 엄청 센 거예요. 4명 중 3명이 3점짜리 틀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3점이 어떤 위력이 있느냐? 자, 이게 뭐냐면 26학년도 이번 수능 통계표인데요. 자, 139점. 너무 행복하겠죠? 100점. 그다음 올해는 다행히 없어요. 98점이. 그러면 97점이고요. 그다음에 96점이고요. 그다음 잘 보세요. 여기 234명. 뭐 어땠다는 얘기예요? 3점, 4점 하나, 3점 하나 틀린 거예요. 여기 4점 2개, 3점 하나 틀린 거예요. 근데 내가 3점짜리 하나 실수하면 995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3점 하나 실수하는 순간 전국 등수 995등이 밀리는 거예요. 995명이 뭐예요? 서울대 정시 인원만큼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점 하나 실수하는 게 엄청난 타격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실수 안 하는 연습은 지금부터 꾸준하게 해야죠, 아이가.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라. 말한다고 해서 실수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실수하기 좋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답할 때 X표 쳐라, 세모 쳐라 구별을 하는 게 결국 뭐냐면 나중에 한 번 풀까 두 번 풀 거냐. 왜? 지금 중3 때 대수하고 미적원 선행하잖아요. 죄송하지만 공부 못한 애들은 선행 끝나고 버려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선행 교과들은 책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현명하게죠. 그러면 책을 2권 사거나 선행교도 필요하면 2권 받아가서 한 권에다 풀 거 다 표시해 놓고 또 과정 끝날 때마다 아이들이 잘 못 챙기면 해설지 다 받아서 따로 챙겨 두시고 그죠? 그 다음 방학에 아이가 대수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때 틀렸던 거 모아서 죽여서 이것도 같이 풀어. 그 중에 물론 그 선생님 교재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없는 게 있으면 그걸 풀어야죠, 아이가. 왜? 얘가 틀렸던 거니까. 그런 오답들만 잘 챙겨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애 방에 PDF 박스를 다 과목별로 사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 짱 박아놔요. 그럼 안 잃어버려요. 그래서 필요한 시에 꺼내서 그것만 다시 풀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3점짜리 좀 너무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얘기하는 김에 수능이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92점이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92점을 맞으면 전국 등수가 7,569등이에요. 근데 한 문제 더 틀리면 17,000등이에요. 보통 최소 8,000명에서 10,000명이 바뀌어요. 4점 안에. 수능 92하고 88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한 문제 더 맞으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유심히 보시면 좋고요. 이런 통계들은 평가원 홈페이지 가면 다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아이가 보면서 한번 또 자극을 받는 것도 좋은 겁니다. 예. 자, 그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자, 요거 재작년 건데 재작년 보면 이때는 심지어 모두 있어요. 2점 틀린 59명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3점짜리 보세요. 아까 10,000명, 18,000명 여기도 8,000명 차이 나요. 그러니까 4점짜리 하나 더 맞는 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개로 막으면 우리 아이가 선택지가 되게 많은 거고 3개가 되면 선택지가 많이 흔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14번 볼게요. 14번이 뭐냐면 자,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대수에서 최근 기출 풀어본 적이 없을 거다라고 했던 게 자, 14번 틀렸던 친구들은 뭐냐면 정답률이 25%예요. 그럼 이 형은 뭐냐면 최근에 나온 거예요. 24년 수능 15번이고요. 자,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수능 오답률이 몇 %예요? 45%예요. 문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자, 이거 문제를 보여드리기 좀 그래서 사진 찍어서 어딜 보시면 되면 실제 냈던 문제는 이거예요. 마프를 제가 조금 편집해서 하나에 보이게끔 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찍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2020년 이후의 기출들이에요. 확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확대돼서 연도가 보이나 한번 보세요. 연도가 안 보이시면 다시 찍으셔야 돼요. 마플만 아니 자이수도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한글 파일이 마플이라서 마플로 편집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2020년 위에 몇 개가 나왔냐면 총 22개입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애들한테 열심히 쓰자라고 해요. 예, 수학생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흔히 말해서 케이스 분류하고 쭉 쓰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과거에 안 해봤던 애들은 그건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수열 문제가 5개 쓰면 답이 나왔어요, 무조건. 최대. 근데 이 유형들은 10개 이상 써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5개쯤 써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이 문제 못 푼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10줄 쓰면 답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 기출 꼭 풀어보는 게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유형 자체가 지금 추가된 유형이라서 예, 자이스트로이든 마더텅이든 사서 보시면 이런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형을 안 풀어봤기 때문에 14번을 그렇게 틀렸던 거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수는 최근에 계속 어려우다고 하는 게 뭐 왔다 갔다 해요. 나이도 보시면 어차피 미적분이 빠지면 수원 수투 그러니까 미적분 대수가 상위로 갈 거고 확통이 하위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냥 하고 싶어서 이건 뭐 중요한 편은 아니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적분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미적분은 1번 문제를 많이 틀려서 왜 틀렸지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쓴 스매싱의 예제 4인데요. 예,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꼴인데 거기 개념 넓히기에 있는 문제이긴 해요. 자, 요게 자, 뭐예요? 수능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번 진단평가 1번 문제예요. 뭐냐면 기존의 수능은 어쨌든 간에 문제집부터 한 번 가야 되는 거 어떠냐면 이 앞에 문제들은 유리화를 한 번만 해요. 근데 얘는 분자도 유리화하고 분모도 유리화하는 거예요. 찍어는 가지 마시고 아이한테 그러냐면 분자, 분모 둘 다 유리화해서 풀면 답이 나왔을 거야라만 전달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수능은 어쨌든 간에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이제 이런 식도 해요. 자, 만약에 문제집에 ln 로그란 함수가 있으면 이게 학력고사 때부터 기본서에 있던 함수예요. 이걸 평가원에 낼 때 어떻게 썼냐? 2차 똑같이 내면 욕먹잖아요. 4차로 바꿔서 내요. 어쨌든 평가원은 강박관념이 있어요. 바꿔야 되게. 그래서 계산은 똑같은 거예요. 문제집에 유리화 하나 했어? 그럼 우리 2개 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약한 거고요. 자, 이게 그 논란의 그 문제입니다. 이번에 오답률 제일 높았던 문제. 정답은 12%고요. 이건 찍어 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음 진단평가 때 문제를 바꿀 거라서. 예. 네. 아이한테 전달을 하실 수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영상도 보내드리니까 영상 보면서 같이 보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예, 예. 아, 그 아이가 조금 안 들으려고 하면 다원 수학 원장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이들은 자기스토리 알 거잖아요. 자기스토리 전 과목 제가 다 만들었어요. 20대. 학교 가서 예, 좀 죄송하지만 돈 벌려고 네. 나이스 국어부터 시작해 전 과목 다 런칭했고 그다음 만든 책이 수학의 바이블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게 예, 20대 한참 머리 좋을 때 수능 기출 수능 국어부터 시작해서 전 과목을 다 직접 런칭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해도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요건 뭐냐면 극대극소 문제인데요. 극대극소가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 아버님이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하고 정의가 바뀌었어요. 근데 정의가 바뀌었으면 수능 강사들은 무조건 이걸 체크하겠죠. 바뀌었으니까. 근데 중등부 강사들은 이걸 체크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게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출제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집에 이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 시중 문제집에는 극대육서 정의가 바뀌었는데 바뀐 정의를 반영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센을 풀든 1풀든 고생을 풀든 그냥 옛날 정의만 있는 거예요. 즉 내신 기출하고 고3 기출에만 이 바뀐 정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애들 공부시킬 겸 해서 집어넣는데요. 대원예고 24학년도 예, 24년이에요. 작년이겠죠? 작년 기말고사 1번 문제예요. 문과학교인데라고 보지 마시고요. 대원예고에도 블랙랩을 찾아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거 1번에 놓을 건 아닌 거고요. 뭐 한 거예요, 그 학생은? 내 수업을 들었냐, 안 들었냐? 이거겠죠, 분명히. 보통은 이게 경기가 이 문제는 제일 먼저 시도했고요. 왜? 경기는 누가 있겠어요? 공립학교고 교육청 출제위원 수능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냈고 경기는 이게 8번 정도 자리에 있었어요. 그 정도가 다 적절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할게요. 자, 극대극소의 정의가 뭔지 찾아보시면 뭐냐면 과거에는 연속함수에서 극대극소를 놓기 때문에 증가다. 증가해서 감소가면 극대, 감소해서 증가가면 극소라고 배운 게 옛날 정의예요.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점을 포함해서 구간을 잡았을 때 그 열린 구간에서 가장 큰 값, 그게 극대인 거고 가장 작은 값이 극소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생각할 만한 문제를 하나만 던져 드릴게요. 이건 문제집에 없는 문제인데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예시로 드는 건데요. 자, 이런 함수가 있으면 자, 이게 fx면 자, 극대가 되는 구간은 어디냐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극대고요. 극소인 구간은 마일부터 x는 여기는 1까지예요. 등호 위치가 달라져요. 왜? 1을 포함해서 구간을 잡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학생들 가장 큰 값 얘기할 수 있니? 못하죠. 하지만 가장 작은 값은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극소인 거예요. 정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 미적분원에서 유일하게 최근 10년 동안에 바뀐 건 이거예요. 근데 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에 보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옛날 책처럼. 근데 하단에 잘 보시면 바뀐 정의가 꼭 나와 있어요. 아이한테 꼭 읽어보라고 하시면 돼요. 기본서에 다 있어요. 어떤 책을 사든 간에. 예, 굳이 안 찍으셔도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이건 찍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다음에 다 문제를 다 갈아엎을 거라서요. 이건 출처가 공개되면 상관없습니다. 자, 미적분 원이 이런 어려운 이유입니다. 잘 보시면 오답률 정답률 되게 낮죠. 근데 연도수 한번 보시겠어요? 그죠? 다 언제예요? 10년 전. 우리 애가 10년 전도 못 푼다는 얘기예요. 굉장하게 말하면. 그래서 미적분 원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기준을 풀려면 한참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2015학년도 킬러 문제쯤 되면 지금은 올해 이동리 내신 기출 봤을 때는 보통 다 10번 이전이에요. 왜? 계속 어려운 게 나오다 보니까 자꾸 자리가 앞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어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할 때 골고루 공부했었다면 이런 거예요. 대수를 3번 했어? 미적분어는 4번 해야 되는 거예요. 확통은 2번만 해도 되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뭘 더 할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어떤 선생님이 좋아요가 아니라 그 질문도 맞는 질문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어떤 걸 더 공부시키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3 이 시기에 메인 커리를 잡잖아요. 그럼 그 커리에서 우리 애가 약한 게 있는데 대수 한번 미적분원 한 번인데 우리 애는 미적분원이 약해. 그럼 미적분원을 한 번 더 메이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겨울방학에 뭐 제가 대수랑 미적원 특강하니까 너무 과학한 거 아니냐. 근데 이번 아니면 할 날도 없어요. 다음 여름방학에 여름방학이잖아요. 짧잖아요. 못하고. 그 다음에 1학년 겨울방학 가면 할 것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갈 수 있는 방학이 이번이 마지막인 거예요. 꼭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고등학교 수학은 다 병렬 구조예요. 공수원 공수를 배우고 나서는 대수, 미적, 확통, 기하 다 병렬 구조예요. 공시 배워도 돼요. 우리 애가 대수 못하는데 미적은 나가도 돼요. 극단적으로 대수를 안 배운 애도 미적분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무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보다 우리 애가 조금 낫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만 무리해서 아까 봤었죠. 얘가 88에서 92만 가면 지금 미적원까지 선행했으면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84, 88까지 무조건 가요 아이들이요. 이 동네 애들은. 내신만 잘 마무리하면. 근데 문제는 거기서 88, 90이 가는 건 또 다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라고 해서 너 어렵다고 느꼈었지? 근데 너 이거 어렵다고 느낀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공부하라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거 수업 커리는 뭐 오늘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거는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잔 질문을 들어왔던 거 빠르게 치고 넘어갈 텐데요. 자, 확통이냐 기하냐라고 하는데요. 우선순위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확통이에요. 기하가 2학년 1학기 있는 학교도 있지만, 자, 지금 우리 아이가 미적분 2까지 했어. 그러면 기하를 해도 되죠. 근데 미적분 1까지 나갔으면 확통을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 1학기 때 이 동네에서 기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고 나서 판단해도 돼요.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에 확통기하 무료 특강이 있잖아요. 여름방학에 똑같이 또 있을 거예요. 예, 무료라고 허접한 거 하지 않고요. 다 이 안에서 나름대로 경쟁해서 살아남아서 까는 거라 보시면 돼요. 왜? 젊은 친구들이니까 확통 무료 특강 할 사람 하면 확통 경쟁률 3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부 평가 거쳐서 올리는 거니까 예, 믿고 맡기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영상은 여기서 끊을 겁니다. 음,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만 나갈 거니까, 자, 이건 전자사 얘기이기 때문에 영상은 밖으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예, 전자사 관심 있으시면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외대하고 하나만 얘기를 하고요. 예, 다른 전자사들은 2월 초에 한 번 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대 보고는 이제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요. 예, 좋은 학교 맞고요. 저도 둘째가 다녔었는데, 둘째 빼곤 다 의대 간 것 같아요. 전교 1등에서 100등까지. 예, 둘째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알려져 있긴 한데요. 예, 저랑 똑같이 서울대 수학교육과 나와서 지금 강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대는 이제 준비하실 때 뭘 조심하냐면, 외대는 특이하게 이제 문과도 인원이 한 6, 70명 돼요. 그리고 입결도 나쁘지 않고. 다만 1, 2년 동안 조금 안 좋긴 했는데 다시 살아날 것 같긴 해요. 왜냐 문과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과가 특히 경쟁이 엄청 치열한데, 이과를 준비할 때 꼭 놓치시는 게, 준비가 안 됐으면 가지 않는 게 좋은 학교긴 해요. 근데 준비라는 건 뭐냐면 2학년 때 수학 외에 부담이 되게 많은 학교예요. 그래서 물리, 화학 반드시 선행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수학은 미적분투까지 반드시 선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목 중에서 뭐냐면 미적분원이 제일 중요한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왜 그러냐면 다른 모든 고등학교들은 미적분원 내신은 그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미적분 내신을 해요. 근데 그 학교 학생 전체가 미적분원 내신을 안 하는 유일한 학교가 여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수원하고 공수투를 할 때는 국제, 인문, 자연이 다 봐요. 그러니까 340명이니까 1등급이 34명인 거예요. 그런데 대수가잖아요. 국제가 빠져요. 인문, 자연끼리 싸워요. 그 다음에 미적 원가잖아요. 자연만 남아요. 그러면 수시 생기 볼 때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대학들은? 미적원 1등급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5등급제에서 자꾸 착각하시는데, 수시는 2학년 싸움인 거예요. 물론 1학년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이번에도 서리 같은 경우에 1.0이 서리를 갈까요? 그런 보장은 없어요. 이미 들으셨겠지만 올해 강남 3구에서 가장 이변은 송파에서 나왔었죠. 잠신구에서 전교 한 5, 6등일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친구 앞에 등수 다 제끼고 서리 갔어요. 저희 반 송파에 있는 친구도 1.1이에요. 한 번도 서리 보낸 적이 없는 학교예요. 근데 1.1인데 왜 갔냐? 이 친구도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 자기도 우상형이라고. 1학년 때가 1.0이 아니었어요. 2, 3학년에서 1.0 찍고 서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생기부 싸움이 되게 중요한 거고. 뭐 전에는 전교 5등이 서리 간 건 이 동네 강남 3구에서 중동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리 간 애들 중에 1.1, 1.4 되게 많아요.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생기부가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기부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전자사 준비할 때는 일단 수학이 미적분투까지 가야 되고요. 일반고든 전자사든 간에 생기부는 꼭 말씀드리는 게, 아이가 생기부를 미리 봤으면 좋겠어요. 미리 본다는 건 뭐냐면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게 되면 생기부는 본인이 쓰는 게 맞아요. 대치동이기 때문에 써달라고 하면 써줄 사람 많아요. 근데 좋은 데 가려면 아이가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등학교 입학해서 보지 마시고요. 지금 생기부 관련한 건 유튜브도 있고 설명회도 있는데, 저라면 설명회에서 만약 생기부가 나온다, 한 번쯤 아이 데리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기부 어떻게 기입을 하는지 고민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이 동네에서 이제 숙명이 바뀌었던데, 전자사는 왜 생기부가 좋냐면 애들한테 써갖고 오라고 그래요. 너 이 과목에서 너 PR 해봐. 그럼 애들이 어떻게 했어? 자기 PR해서 가겠죠. 그러니까 생기부가 좋아요. 근데 일반고들은
가끔 제가 보면 어이없는 생기 많거든요. 훌륭한 학생입니다. 전교생이 다 똑같아요. 수학 생기부가. 기억자 서본데. 그러니까 그래서 숙명도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종이 주고 써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는 얘기, 최대한 반응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생기부에 어떤 게 기록이 되는 걸 고등학교 가서 검색하면 넣는 거예요. 저도 제일 답답할 때가 이런 거예요. 가끔 뜬금없이 이제 와요. 아마 1월 말쯤 또 올 거예요. 선생님, 세특 주제 하나만 주세요.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알려는 줘요. 근데 옛날엔 막 자세히 알려줬는데 하다 보니까 요즘은 큰 것만 알려주고 구글링 하는 방법만 알려줘요. 구글링에서 한 5번만 타고 들어가면 진짜 좋은 주제가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5번을 안 찾아요. 그냥 세특 쓰고 그냥 끝. 근데 그거를 파고드는 연습은 중3 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세특 좀 자신 없어 하면 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건 수시 들어간 대학생 애들 알바 살 것 같아요. 와서 다 공개할 필요는 없고 한두 개만 네가 세특 썼던 거 아이랑 같이 한번 해줄래? 그것도 좋은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 애 혼자만의 생기부가 만들어지겠죠. 중3 이 시기면 중간중간 비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래서 수시간 친구들한테 넌 세특 어떻게 사전 인터뷰를 하시고 아 수학 교과는 어떻게 썼는지 Y가 과탐에 관심이 과탐 어떻게 썼는지 한번 아이 직접 어떻게 구글링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본 것도 좋은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3 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꼭 챙겨 보세요.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 입학해서 하면 늦는 거예요. 저도 저희 반 애들 좋은 의대 간 애들 보면 다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요. 어떤 친구는 중3 때부터 그냥 사이트 가입해서 자료 조사하고 고등학교 가니까 금방 쓰죠. 이걸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한참 바쁜데 이거 언제 다 하겠어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외대부고는 자, 저희가 요 친구 건데요. 그냥 사진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찍어 가서 아이 보여주시면 돼요. 관심 있으시면. 네. 1분마다 넘길게요, 어머님들. 찍으시면 들으시면 되고요. 자, 외대는 다원이 제일 잘하고 있는데요. 이 나정철하고 정재욱이라는 두 친구가 있는데요. 이 두 친구가 1학년 같은 경우는 220명을 데리고 있어요. 340명 중에 240명 이 둘한테 내신을 해요. 저한테 12명 있어요. 예, 물론 잘하는 애들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 둘이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이것도 찍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자, 외대보고 준비한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좀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특징 오해 있지만 경쟁의 상황을 즐길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학생이 유리합니다. 자기주도가 되고 경쟁을 즐기지 못하면 전자상 가면 되게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부모랑 완전히 떨어져 있잖아요. 아이 혼자 오롯이 남아 있어요. 외대가 단점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고나 상사는 12시가 되면 다 재워요. 안 잘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안 잘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얘긴 뭐겠어요? 특히 여학생들. 내 룸메가 나가서 공부하고 있어. 새벽 1시에. 될 수 있을까요? 서운하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고고요. 자, 하나고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하나고 특이한 게 뭔가 보세요. 좀 글씨가 작은데 1학년 2학기 한번 보세요. 1학년 2학기에 뭐가 있어, 모님들? 수가 있네요. 그럼 내가 하나고를 준비해. 그럼 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공수투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역으로. 왜? 여름방학에 공수투하고 대수를 한 방에 다 복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하나고 물론 강남 티오가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하나고에서 서울이 간 친구는 구룡중 친구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는 또 뭐냐면 2학년 때 과목이 되게 세요. 미적분 기하 이거 눈이 안 들어오는구나. 잠깐만요. 하나 더 그렇죠. 여기 있겠네요. 자, 요게 더 눈이 잘 들어오네요. 자, 보시면 이걸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고도 전과 다르게 의대 진학률이 많이 높아졌고요. 메인 과목들이 보시면 이 노란색들이죠. 이 노란색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대표적인 과목들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과목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이런 3학년 것과 되게 세 보이잖아요. 통합수학, 심화 미적분학, 수치 해석 저 4학년 때 졸업 때 배운 과목이거든요. 물론 오래전이지만 세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다 뭐예요? 예, 수능 공부시켜요. 걱정 안 시켜도 돼요. 아, 예. 그럼 어디가 문제? 여기가 문제겠죠? 여기는 예, 미리 공부할 필요 없어요. 다 특화돼서 아까 이 문계민이라는 친구도 이 선형재수 때문에 대학원을 다시 갔어요. 왜? 그냥 대학교 때 다들 그렇잖아요. 설렁설렁 하다가 수업을 하려고 봤더니 예, 하나고에 이걸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준비가 안 돼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 학원 준비할 때 대수가 1학년 2학기 있다는 거, 그다음에 기하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셉니다. 절대평가일 때도 상대평가처럼 수업을 하셨어요. 기하 러버가 한 분 계세요. 기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예, 그냥 가서 버티면 돼요. 그리고 수학의 수준은 이 동네 극상위가 아니어도 돼요. 차상위 라인이어도 충분히 수학을 해볼 만해요. 왜? 강남투가 정해져 있다는 거 보겠어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비강남 지역이 많다는 얘기. 비강남 지역이면 선행 정도가 달라요. 만나서 얘기할 때, 우리 애도 미적투 했는데, 관점이 다른 게 뭐냐면, 미적원 실력이다. 강남구에서 미적원 실력 했다면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는 블랙라벨까지 했다. 이런 느낌이잖아. 네. 이게 타 지역을 가면요. 정석, 기본 정석 한번 보고, 센 보면, 우리 얘는 실력까지 했다고 그래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예, 강남에서 공부하면 그냥 이 동네 탑반이 안 들어 있어도 하나고 가면 버틸만 해요. 수학 자체는. 근데 문제는 다른 과목 경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번하고 3번이에요. 외대도 그렇지만 하나고도 둘 다 뭐냐면 학교 행사가 엄청 많은 학교예요. 외대도요, 정말 이벤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들어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서 좋은 교과가 뭐냐? 수학하고 과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는 그 학기에 맞춰 넘치게끔 하고 하는데 어차피 과학은 지금 이제 물화생 다 하잖아요. 물화까지 최소 하고 넘어가는데 전자사 갈 거면 생명도 한 번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가서 선행은 못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는 전자사는 다 준비해서 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 모든 얘기가 뭐야? 선행 다 하고 들어가는 얘기인 거예요. 음. 자, 그다음에 뭐 이건 뭐 큰 내용 없으니까 그냥 사진만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핵심이 여기 있죠. 아까 3학년. 자, 모든 고등학교들은 문제가 뭐냐면 강남구 빼고는요. 최저 못 맞출 걸 항상 불안해해요. 예를 보시면 통합수업 뭐 하고 있어요? 잘 보니까 수능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고에서 최저를 못 맞췄다. 특이 케이스 아니면 다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행한 친구들은 예, 최저를 못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요약해서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늘 강조하지만 대수 미적 공수원 공수도 아까 이 시기에 진단 평가 보면 공수원 공수 많이 까먹었지 하지 마시고요. 대수 미적 신경 쓰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차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얘가 한 번 했어. 두 번, 두 번. 얘는 더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고1 교육청 아까 말씀드렸었죠. 올림포스라든지 마더턴 같은 책을 사서 교육청 기초 꼭 풀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임박해서 공수원을 하면 돼요. 다만 공수투는 교육청 측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두 번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저기 대수 고기는부터는 뭐냐면 살 때 뭘 사냐면 고3 거를 사시면 돼요. 출판사들이 잔머리 써가지고요. 고2용이 있어요. 고2 공부할 거 고2 거 사면 안 돼요. 무조건 몇 학년 거? 고3 걸 사시면 돼요. 기출문제 살 때는. 그래서 기출문제 사고 아까 대수는 뭐라고 했어, 어머님들? 최근 5개년 기출. 다 출처 표시되어 있으니까 출처 보고 풀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통은 자, 곧 이 동네에서 2학년 때 한 학교돼요. 영동 휘문이에요. 근데 영동 휘문은 제가 봐서는 휘문 올해도 미달이었었잖아요. 내년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미리 작정하고 준비한 애들은 나 휘문 보내겠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또 영동도 이미 웬만큼은 정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영동 휘문 갈 친구들은 무조건 확통을 세게 하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럼 2학년 1학기에 대수 확통의 과탐 3개예요. 왜 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또 영동은 국어 영어가 부담이 되게 세게 산 학교예요. 국어 양이 많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면서 그렇지 않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 확통을 뭘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냐면 확통은 여기도 입학 전에 제가 꼭 써놓은 게 이런 거예요. 이번 그 저희 공수원에도 나왔었지만 공수원 단답형에 11번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웃하는 경우의 수예요. 근데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공수원에도 있고요. 확통의 순열과 조합에도 있고요. 확통의 확률에도 있어요. 이게 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확률 문제 언제든지 공수원 내려갈 수 있고요. 공수원에 있는 경우의 수 문제를 확률 바꿔도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는 묶어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공수원의 경우의 수, 확통의 경우의 수, 확률 이 세 개는 다 같이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전에 확통을 꼭 하라는 건 그런 의미고요. 다만 아이가 학습 부담을 느끼면 어디까지만? 확률까지만. 예, 통계는 정말 휘발성 과목이라서 아이가 수학감이 좋지 않으면 굳이 지금 안 해도 돼요. 언제 하면 되겠어요? 3학년 2학기 통계 수업 끝나고. 통계 내신 끝나고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 지금 유튜브에서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1.0 진짜 안 나와요. 통계 보셨죠? 그러니까 1.0이 안 돼도 대학 가는 데 지장은 없어요. 다만 그걸 대학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죠? 자, 경희처럼 우린 최저 올리겠다.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생기부 평가할 자신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서울대는 생기부 평가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만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1.0은 많지 않겠지만 1점대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1점대 애들을 변별을 하려면 분명히 세특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대는 뭐 어쨌든 작년보다는 좀 더 서리부터 중심해서 뭐 가장 서울대 되니까 분명히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또 여기서 이 애들은 수능 최저. 근데 수능 최저가 더 어려워진 게 뭐냐면 물론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과탐은 최저 맞출 때 맞추기 힘들어요.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 애들 최저는 누가 맞추겠어요? 국어, 영어, 수학인 거예요. 그나마 수학은 최저 맞추기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왜? 나중에 6월 평가원 보고 안 되잖아요. 과외 붙여도 돼요. 근데 고3 돼서 우리 애가 국어가 안 나오잖아요. 과외 붙일 사람이 없어요. 수학은 과외 선생님 정말 많아요. 근데 이 국어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3 때 국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한 게 그런 거예요. 국어는 강의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맞는 선생님 찾는 것도 되게 힘든 거예요. 저도 큰애랑 작은애랑 국어 선생님이 다 달라요. 왜? 둘이 문과 이과 다르니까 같은 선생님 한 번 집어넣었거든요. 작은애한테 욕먹고요. 큰애는 너무너무 좋다고 하고. 그래요. 같은 아들인데도. 그래서 국어는 그래서 안 되면 뭐라고 하냐면 그냥 2개씩 넣으세요. 2개 넣고 아예 보고 판단하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예 수시는 2학년에 결정되기 때문에 과탐 안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물리하고 화학은 꼭 하고 들어가세요. 물리하고 화학은. 예, 지금 숙명도 물리 선택자가 제일 많아요. 왜? 수시 싸움이니까. 어차피 생기부에서 물화로 하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은 논할 것 같아요. 생명을 하는 게 좋냐 나쁘냐는 건 학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예, 그것만 한 페이지 요약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예,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마지막 페이지였었네요. 예,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